컴퓨터 설정 화면을 열거나 새로 살 때 뭔가 복잡한 숫자랑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팠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암호 같아 보였던 PC 사양 정보를 같이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화면이죠? 보기만 해도 이게 다 뭐지 싶은데요. 근데 진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내 컴퓨터 사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오늘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PC 사양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품인 CPU랑 메모리를 차례대로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합쳐서 내 컴퓨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눈에 딱 파악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사양 정보 화면은요, 그냥 컴퓨터 이름표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 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잘하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 컴퓨터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작업에 특히 강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 그대로 기술 이력서인 셈이죠. 그럼 가장 핵심적인 부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컴퓨터의 모든 계산을 책임지는 심장부, 프로세서. 우리가 보통 CPU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자, 화면에서 프로세서라고 쓰인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인텔 코어 i3 어쩌고 저쩌고 좀 복잡하게 쓰여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컴퓨터의 두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숫자가 있죠? 바로 2.40GHz, 보통 줄여서 GHz라고 읽는데요. 이게 뭐냐면 CPU가 얼마나 빨리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 단위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컴퓨터가 생각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CPU는 그냥 컴퓨터의 두뇌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누르는 모든 사소한 명령부터 포토샵이나 게임처럼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까지 전부 이 두뇌가 처리하는 거죠. 그럼 이 2.40GHz라는 속도가 우리한테 실제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뇌가 1초에 무려 24억 번이나 계산을 처리한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프로그램이 더 빨리 켜지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때 버벅거리는 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 i3-7100U라는 모델명은 문서 작업이나 유튜브 보는 것 같은 일상적인 작업들은 아주 거뜬하게 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두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컴퓨터의 작업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메모리인데요. 메모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화면에서 설치된 램이라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여기 8.00GB, 즉 GB라고 적혀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종류의 메모리입니다. 램은요, 우리 책상이나 작업 공간이라고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빨라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나 도구들을 책상 위에 쫙 펼쳐놓잖아요. 컴퓨터도 똑같아요. 지금 당장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 램이라는 작업 공간 위에 올려놓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8기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인터넷 창 여러 개 띄워놓고 문서 작업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이런 일상적인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는 아주 딱 맞는 넉넉한 용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고사양 게임을 즐기신다면 16기가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메모리를 한번 볼까요? 화면에서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238GB라고 나와 있네요. 저장 공간은 파일 캐비넷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작업이 끝난 서류들을 캐비넷에 착착 정리해서 보관하잖아요. 그것처럼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 사진, 설치된 프로그램들은 바로 이 저장 공간에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특히 요즘은 대부분 SSD라는 아주 빠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속도도 엄청나죠. 이 둘의 차이를 확실하게 정리해 볼게요. 램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대신 전원을 끄면 내용이 싹 날아가는 임시 작업대고요. 저장 공간을 램보다는 느리지만 전원을 꺼도 파일이 그대로 남아있는 영구 보관함입니다. 이 둘이 각자 역할을 잘 해줘야 컴퓨터가 쾌적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 컴퓨터가 과연 어떤 녀석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이에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i3 CPU는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같은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기에 충분하고 8기가 램 덕분에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켜놔도 버벅거리지 않고요. 238기가 SSD는 부팅이나 파일 로딩을 아주 빠르게 만들어주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빠른 두뇌가 넓은 작업 공간에서 신속하게 파일을 꺼냈으니 전반적으로 쾌적한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컴퓨터는 일상적인 작업을 빠르고 쾌적하게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균형이 잘 잡힌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숫자들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기계를 쓰는 걸 넘어서서 내 컴퓨터가 뭘 잘하는지 그 가능성을 정확히 알고 100%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데요. 사양표에 보면 64비트 운영체제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컴퓨터는 최신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방금 본 8기가 램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컴퓨터 사양을 해독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자기 컴퓨터 설정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컴퓨터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컴퓨터 사양표만 보면 와, 이거 무슨 외계어인가 싶으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그 암호 같은 숫자랑 용어들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PC의 DNA를 함께 해독해봅시다. 맞아요. 딱 이런 느낌이죠. 무슨 비밀 암호문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사양표는요, 여러분 컴퓨터가 어떤 능력을 가진 선수인지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프로필 같은 거랍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설계도입니다. 지금은 이게 다 뭔가 짚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저랑 같이 이 지도의 암호를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볼 거니까요. 이걸 쉽게 이해하는 꿀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컴퓨터를 하나의 드림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그 팀의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팀의 모든 걸 주의하는 두뇌, CPU입니다. CPU는 말 그대로 팀의 사령관이에요. 여러분께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딱 누르는 그 모든 순간 이 CPU가 오케이, 접수, 바로 처리 들어갑니다 하면서 모든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설계도로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이 컴퓨터의 두뇌에는 인텔 코어 i3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i3는 기본적인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에 적합한 가장 기본적인 두뇌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더 복잡한 게임이나 영상 편집을 하려면 i5나 i7 같은 더 똑똑한 두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옆에 2.40GHz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두뇌가 얼마나 빨리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입니다. 2.40GHz.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두뇌가 1초에 무려 24억 번이나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1초에 24억 번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기가헤르트 숫자가 높을수록 두뇌 회전이 더 빠르다는 뜻이고요. 그 결과 프로그램은 더 빨리 열리고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쾌적하게 막힘없이 돌아가는 거죠. 자, 똑똑한 두뇌가 있으니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일할 공간이죠. 팀의 다음 선수, 작업대 역할을 하는 램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일할 공간이 좁으면 소용없잖아요. 램이 바로 그 작업대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창을 열고 문서를 쓰고 음악을 트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램이라는 작업대 위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의 작업대 크기는 8GB네요. 이 정도면 요즘 기준으로 꽤 쓸만한,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는 넉넉한 책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작업대가 넓으면 뭐가 좁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인터넷 창을 수십 개 띄워놓고 옆에서는 보고서를 쓰고 심지어 음악까지 틀어놔도 컴퓨터가 전혀 버벅대지 않는 거예요. 앱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죠.
자, 이제 팀의 마지막 핵심 멤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대한 파일 캐비넷, 저장 공간이죠. 작업대인 램이 전원을 끄면 내용이 싹 사라지는 임시 공간이라면 이 저장 공간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파일, 사진, 프로그램들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입니다. 다시 설계도를 볼까요? 파일 캐비넷 크기는 238기가.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용량보다 바로 이 세 글자, SSD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SSD는요, 말 그대로 번개처럼 빠른 최신 디지털 캐비넷이에요. 반면에 예전 방식인 HDD는 저기 거북이 보이죠? 실제로 부품이 빙글빙글 돌면서 데이터를 찾아야 해서 훨씬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이 컴퓨터는 빠른 SSD를 가지고 있으니 부팅이나 파일 로딩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겠네요. 자, 지금까지 각 선수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드림팀이 실제로 어떻게 함께 뛰는지 그 환상의 팀워크를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성능의 핵심이거든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럼 2단계, 우리의 두뇌, CPU가 명령 들어왔다 하고 바로 알아차리죠. 3단계, CPU는 지체 없이 번개처럼 빠른 파일 캐비넷, SSD로 달려가서 그 프로그램을 휙 꺼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도록 넓은 작업대 램 위에 쫙 펼쳐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CPU 두뇌가 똑똑해도 작업대가 좁거나 파일 캐비넷이 느려 터졌다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이 세 선수의 조화가 바로 쾌적한 컴퓨터 경험의 열쇠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CPU, 램, SSD 이야기가 대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제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커말못이 아니에요. 그 암호 같던 사양표를 읽을 수 있게 됐고요. 내 컴퓨터가 왜 느린지 어렴풋이 짐작도 할 수 있게 됐죠. 다음에 컴퓨터 살 땐 당연히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쓰는 이 기술 앞에서 괜히 주눅들지 않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는 여러분의 오늘을 잘 담아내고 있나요? 혹시 버벅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배운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할 최고의 팀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